대보험 손해평가 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손해평가라 함은 농업 재해보험법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손해평가인이라 함은 재해보험 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손해평가사라 함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4. 손해평가 보조인이라 함은 손해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업재해보험이란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을 말한다. 기출문제를 보시면 5항에 대해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제외, 그리고 1항에 대해서 손해평가 보조인은 제외. 제3조 손해평가인의 업무 1. 손해평가인의 1항 손해평가인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 사실 확인 2. 보험 가액 평가 그리고 손해액 평가 3. 그 밖에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항 손해평가인은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 가입자에게 손해평가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손해평가인 위촉 1항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실무 교육을 거쳐 그 자격을 표시할 수 있는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재해보험 사업자는 피해 발생 시 원활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동업재해보험이 실시되는 시, 군, 자치구별, 보험 가입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3. 재해보험 사업자 및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 1. 재해보험 사업자는 보험 사업 비용을 고려하여 손해평가인 위촉 규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항하고 대치되는 문구로 해서 X. 제5조 손해평가인 실무교육 1항 1. 재해보험 사업자는 위촉된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농업 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 상품 및 약관, 손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손해평가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항 손해평가인에 대하여 재해보험 사업자는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 2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1.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1.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은 농업재해보험법 제정 배경, 구성 및 조문별 주요 내용, 농업재해보험 사업 현황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2. 농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은 농업재해보험 상품 주요 내용 및 약관, 일반사항에 대한 내용이고요. 3.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개요, 보험 목적물별 손해평가 기준 및 피해 유형별 보상 사례 4. 피해 유형별 현지조사표를 작성하고 실습한다. 3. 2항 재해보험 사업자는 정기교육 대상자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출문제에서는 풍수의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이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X. 제6조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및 해지 1.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위촉 당시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여기서 집행의 종료란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4. 위촉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 2항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때
제3항 재해보험 사업자는 위촉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손해평가인에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평가인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촉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를 통보할 수 있다. 4항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해촉하거나 손해평가인에게 업무를 정지를 명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그 뜻을 손해평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출문제를 보시면 1. 재해보험 사업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손해평가인에게 인에 대한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청문을 해야죠. 무조건. X. 2.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 2년이죠. 그래서 X. 3.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그러한 사항에서는 위촉, 취소 사유는 아니다. 단 6개월 업무 정지는 받고 위촉 해지는 된다. 그러니까 정보보호법 위반을 했었을 때는 이쪽에 있네요. 2항 3절 보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6개월 이내에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그 위촉을 해지할 수는 있는데 위촉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위촉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위쪽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문구 조심하셔야 돼요. 제7조 손해평가의 업무 위탁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령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손해평가반 구성 1.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손해평가반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손해평가인 2. 손해평가사 3. 손해사정사 기출문제에선 재물도 5, 신체도 5로 되어 있고요. 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평가에 대하여는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2.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기출문제를 보면 1. 손해평가 보조인을 5인으로 구성한다. X. 제8조의 2. 교차 손해평가 1. 재해보험 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교차 손해평가가 필요한 경우 재해보험 가입 규모, 가입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교차 손해평가 대상 시군구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재해보험 사업자는 선정한 시군구 내에서 손해평가 경력, 타지역 조사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교차 손해평가를 담당할 지역 손해평가인을 선발하여야 한다. 3. 교차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경우에는 선발된 지역 손해평가인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거대재해 발생, 평가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 1. 교차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경우 손해평가사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지역평가인 1인 이상이어야 되니까 X. 그리고 이 내용은 손해평가사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그 교차 손해평가는 평가인만 해당됩니다. 제9조 피해 사실 확인 1. 보험 가입자가 보험 책임 기간 중에 피해 발생 통지를 한 때에는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보험 목적물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2.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에게 손해평가를 위탁할 때에는 해당 보험 가입자의 보험 계약 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기출문제 보시면 1. 손해평가반은 보험 책임 기간에 관계없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1항에선 보험 책임 기간 중이죠. 그래서 X. 2.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리고 또 3번에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을 정하여 뭐 피해 사실 확인, 손해평가 실시 그런 문구가 있는데 이거는 네, 이쪽에 지체 없이죠. 그래서 X. 제10조 손해평가 준비 및 평가
결과 제출. 1.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현지조사서를 손해평가반에게 배부하고 손해평가 시의 주의사항을 숙지시킨 후 손해평가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손해평가반은 현지조사서에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험 가입자에게 이를 설명한 후 설명을 받아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을 거부한 경우 손해평가반은 보험 가입자에게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한 후 서명 없이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손해평가반은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 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 1.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 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서를 직접 마련하여야 한다. 재해보험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 제11조 손해평가 결과 검증. 1.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2. 농장은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재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4.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한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검증조사 결과를 작성하여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출문제를 보시면 1. 손해평가를 실시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하여 검증조사를 하여야 한다. 일정수죠. 그래서 X. 2.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하니까 X. 3. 검증조사를 거부한 경우 검증조사 결과 작성을 생략하고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검증조사 작성도 해야 되고 제출도 해야죠. 그래서 X. 제12조 손해평가 단위. 이건 다 매년 나왔습니다. 1. 보험 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는 다음 각과 같다. 1. 농작물은 농지별. 2. 가축은 개별 가축별 벌은 벌통 단위. 3. 농업시설물은 보험 가입 목적물별. 2항 농지라 함은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 등과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하며 방풍림, 돌담, 도로 등에 의해 구획된 것 또는 동일한 울타리, 시설 등에 의해 구획된 것을 하나의 농지로 본다. 다만 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면적이 극히 작은 것은 동일 작업 단위 등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농지에 포함할 수 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 1. 벼는 농가별이 아니고 농지별. 2. 필지별이 아니라 농지별. 3. 가축은 개별 축사별이 아니라 개별 가축별. 축사가 아니라 가축입니다. 4. 농업시설물이 지번별 아니고 보험가입 목적물별이죠. 벌은 개체별이 아니라 벌통 단위. 그래서 X. 6.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입 농가별이 아니라 보험가입 목적물별. 그래서 X. 제13조 농작물의 보험 가액 및 보험금 산정. 이 특정위험 방식이 없어졌는데 그런데
수정이 되어야 되지만 수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조항에 따라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농작물에 대한 보험 가액 산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정위험 방식 보험 가액은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 수확량의 보험 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인삼은 가입 면적에 보험 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하여 산정하되 보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 면적, 연금 등이 가입 당시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 2.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의 보험 가액은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 수확량의 보험 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종합위험 방식 보험 가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목적물의 평년 수확량의 보험 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 면적, 주수, 수령, 품종 등이 가입 당시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 4. 생산비 보장의 보험 가액은 작물별로 보험 가입 당시 정한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보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 면적 등이 가입 당시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 5. 나무손해보장의 보험 가액은 기재된 보험 목적물이 나무인 경우로 최초 보험사고 발생 시의 해당 농지 내에 심어져 있는 과실 생산이 가능한 나무수, 피해 나무수를 포함하고 보험 가입 당시에 나무당 가입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2항 농작물에 대한 보험금 산정은 별표일 것 같다. 3항 농작물의 손해 수량에 대한 품목별, 재해별, 시기별 조사 방법은 별표 이와 같다. 4.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해 발생 전부터 보험 품목에 대한 평가를 위해 생육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손해평가반은 조사 결과 한부를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출문제를 보시면 1. 나무손해보장 과실생산이 가능한 나무에서 피해 나무를 제외한 수를 보험 가입 당시에 나무당 가입 가격을 곱해야 한다고 했는데 위에 보면 피해 나무 수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피해 나무 수를 제외한다고 해서 X. 제14조 가축의 보험 가액 및 손해액 산정 1. 가축에 대한 보험 가액은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 목적물의 수량에 적용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2.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 목적물의 수량에 적용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적용 가격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시장 가격 등을 감안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험 가입 당시 보험 가입자와 재해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액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제15조 농업시설물의 보험 가액 및 손해액 산정 1.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 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 목적물의 제조달 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그래서 감가상각액은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한 거고요. 2.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 목적물의 원상 복구 비용을 말한다. 3. 보험 가입 당시 보험 가입자와 재해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액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기출문제를 보시면 보험 가입 당시 보험 가액 및 손해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없다. 근데 이 3항에 보면 별도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X. 제16조 손해평가 업무방법서 재해보험 사업자는 이 요령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손해평가 업무 방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